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네, 오늘은 EDI 시스템의 전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 시스템에서 전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역할은 그 전류란 전하의 흐름으로 단면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입니다. EDI에서 전류값은 처리 스페이스에서 농축 스페이스로 이동되는 총 이온의 수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온은 유입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온들과 그 다음에 H+, 워터 스프팅에서 되는 H+, OH 이온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류의 역할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매 붙이기에서 EDI 내부의 저항이 낮으면 전류는 잘 흐르고, 전전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를 못해서 이온 이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온 교환 수지가 이제 그 ED 역할에서 차이점으로서는 EDI는 이온 교환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그 EDI는 반드시 적정 전류가 흘러야만이 정상적인 운전하고 생산수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영향은 MDI가 이제 영향을 보게 되면은 MDI가 여기는 잘못했는데 이게 보통 EDI인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 EDI 전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유입수의 전도도가 높거나 과전압으로 해서 과도한 물분해, 농축수 유량 감소를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수의 전도도는 유입수의 전도도가 높다는 것은 유입수의 이온이 많으면은 전류가 높아지고, 또 이것은 전기가 잘 흘러서 저항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월의 수질에 상당한 이제 그 전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 부분들은 이제 보통 전압을 좀 보게 되면은 물 분해가 이제 워터 스프팅은 전압에 의해서 비선형적으로 사실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전압에 의해서 과도한 물분해가 생성이 되게 되면 H+나 OH- 이온이 많아질수록 전류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농축수 유량은 또 검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류는 농축수 유량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농축수 유량이 이제 공급수의 10%, 우리가 90% 회수율을 봤을 때 10%인데 농축수 유량이 권장보다 낮은 경우 전류값과 농축수의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유량이 낮게 되면은 이온들이 농축 쪽으로 넘어오는 이온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적으니까 농도가 높아지니까 거기가 저항치가 컨덕트가 높아지면서 전도도가 높아지면서 저항치가 낮아지고 그 덕분에 전류치가 높아지는 이제 이런 영향을 갖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여기 이온 교환수 있고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제 플러스 이온들이 지금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센트레이션 쪽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피드 이온들이 농도에 따라 가지고 이쪽 부분들, 콘센트레이션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이 농도의 차이도 있는 거고, 피드 월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그 이온들에 따라서 저항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온도나 그 다음에 이제 유량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전류로 작동하도록, 보통 우리가 CC 운전한다, 컨스탄트 커런트라는 운전을 이제 많이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전류 운전이라고 하는데, 정전압 운전이 맞느냐, 정전류 운전이 맞느냐, 요거는 이제 조금 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RO 처리수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RO 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이온 성분들이 크게 많은 변화가 없어서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이온 성분들이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전류 운전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전압 운전 같은 경우는 헌팅이 많이 심한 것 같은 경우는 정전압 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웜의 법칙에서 TDS가 피드 쪽에 들어가게 되면 TDS가 증가가 되면 저항이 감소되고 TDS 감소가 되게 되면 저항이 증가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볼테이지를 컨스탄트로 그러니까 정전압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피드 쪽의 컨덕티비티가 높아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모듈의 저항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암페어는 볼테이지가 똑같으니까 암페어는 증가를 하게 되죠. 반대적인 이제 낮아지면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정전류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암페어를 콘스탄트로 놓게 되면은 컨덕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전류는 콘스탄트니까 상대적으로 볼테이지가 낮아지는 이러한 서로의 어떤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온이 이제 제거가 되는 부분이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강전화 이온들 이쪽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약전화 이온 그 다음에 폴리싱존 폴리싱존이 주로 일어나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재생이 이온 경우에 재생되는 분이고 워러스프링이 어쨌든 강전화 이온들이 다 제거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온들이 제거가 되면서 이게 물 자체가 좀 좋아지게 되니까 이 전류나 전압에 의해서 워러 스프리팅이 일어나게 되죠. 되면서 H나 OH에서 CO2라든가 실리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전화를 띈 것들이 조금 전화를 띄게 되면서 이제 제거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폴리싱 존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 주었고요. 요것도 이제 커런트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지가인데 앞에서는 들어오는 피드워러 수질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EDI 시스템 내에 충진되어 있는 이온 교환 수지가 어떤 성상을 띠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딜루 스페이스의 이온 교환 수지가 재생 수지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온 교환 수지의 수지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CC 운전에서 운전에서 컨스탄트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컨스탄트 커런트로 놓는 경우에 그러니까 수지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상 운전 전류로 했을 때 전압이 정류기니까 여기서 지금 수지량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암페어는 저기 고정해놨어요. 한 3암페어로 고정시켜놨는데 이게 수지가 하면서 그러니까 저항이 높아져 버리니까 볼테이지가 이게 암페어로 이렇게 볼테이지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 정류기가 가장 큰 이제 그 아이오닉스 VNX 같은 경우도 600V가 거의 한계입니다. 600V를 초과하는 정류기를 하게 되면 소자라든가 이게 바뀌기 때문에 정류기의 그 제작비 이런 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최대한 거의 600V를 거의 맥시멈으로 놓고 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정류기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류기가 이제 초과가 돼가지고 정류기가 다운되죠. 다운돼가지고 이제 운전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이제 수질이 안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정류기 고장 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은 만약 이렇게 됐는데도 정류기가 다운됐는데 계속 운전을 합니다. 하게 되면 딜루 스페이스의 폴리싱 존이 아까 말씀드린 폴리싱 존이 수지가 소모가 돼 버리죠. 소모가 되게 되면은 재생 수지량이 사실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감소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감지했어요. 그럴 때 다시 암페어 이제 이 상태에서 정류기를 교체를 하거나 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게 되면은 정류기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트 커런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암페어를 이제 낮춰가지고 전류를 낮춰서 일정 기간 운전해서 재생 수지량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를 증가시켜주거나 아니면 CV 운전을 해야 되죠. 컨스탄트 볼테이지로다가 정전압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V 운전을 하게 되면 재생 수지량이 증가하면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지량에 재생되는 부분도 이제 관계되니까 폴리싱 존에 따라 가지고서도 이 지금 전류치에 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EDI 쪽에서 필요한 전류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업체의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운전 매뉴얼에 보면 이런 전류치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뭐 한 2에서 3A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이언퓨어에서 P180이라고 하는 옛날 모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전류치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전류는 그 단위 셀당 유량에 그 다음에 피드 유입수 쪽에 여기 컨덕티비티에서 그 다음에 프로덕트 컨덕트를 뺀 거를 이제 전류 효율로 나눠주게 됩니다. 전류 효율은 보통 한 20% 정도, RO 처리수 같은 게 20%인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운전 전류를 구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운전 전류를 대략적으로 구해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정하면서 옵티멀하게 시대 운전을 해나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IMC P180 모듈의 CDI의 이제 전류 계산식인데, 여기서 보면 피드 컨덕티비티 이큐발란트에 따라 가지고 커런트 에피션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드 컨덕티비티 이큐발란트가 좀 낮은 경우 같은 경우는 커런트 에피션시가 좀 낮고 이제 높은 것 같은 효율상으로 이제 더 좋은데, 사실은 피드 컨덕티비티 이큐발란트가 높게 되면은 그만큼 처리 수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놓은 거를 제가 옮겨봤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 그 피드 워러 컨덕티비티가 15 마이크로 지멘스고, CO2가 8이고, 실리카가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했을 경우에 37.25 마이크로 지멘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 한 2.84 암페어 정도가 이제 그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처음에 한 3암페어 정도를 운전을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여기도 전류 효율에 대해 잠깐 나오네요. 전류 효율이란 모듈에 인간이 아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인가된 전류 중 이온이 이동하는 데 사용된 전류량을 100분질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이온 이동 전류 곱하기 100해서 총 인가 전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류는 이제 워러 스플리팅에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유입수가 RO 처리수인 경우에는 약 한 20%, 그러나 실리카 제거나 보론 같이 좀 이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 효율을 한 10% 또는 암페어를 2배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그 앞에 같은 식으로 전류를 계산하지 않고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를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류를 계산한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파라데이 법칙은 물질의 석출 또는 용해의 양은 통과시킨 전기의 양에 비례한다. 동일한 전기량에 의해서 석출 또는 용해된 물질들의 양들은 그 물질들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전국에서 척출되거나 용해되는 물질의 중량은 그 물질의 당량을 2라고 할 때, 그래서 전류,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당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W는 전류, 시간, 그 다음에 당량에 비례하고, 요거 나르게 파라데이 방수가 이렇게 F에 반비례한다. 요런 것이 이제 파라데이 법칙인데, 요 식에 의해서 보통 저는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 1파라데이는 어떤 물질을 1g 당량을 석출 또는 용해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쿨럼은 1A의 전류를 1초 동안에 흐르는 전기량이 돼서 이거 하게 되면은 1A 곱하기 1분 한 60쿨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쿨럼을 저희가 이제 파라데이 법칙으로 적용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한번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이게 전류를 계산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유입수의 당량 전도도가 31.25 마이크로 지멘스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던 것이 아까 똑같죠. 그래서 셀당 처리량도 똑같이 1.43 리터 분당하고 전류를 23%로 고려했을 때 예상 전류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NaCl 1ppm CaCO2의 전도도가 약 한 2.5 정도 됩니다. 보통 NaCl 1ppm as 이온으로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됩니다. 2 마이크로 지멘스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당량으로 다 낮춰 나가게 되면
한 14.9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NaCl로 환산하게 되면 어쨌든 37.25 마이크로지미터 센치를 어차피 아까에서 우리가 당량 정도 피드 컨덕트 이퀴발런트 계산할 때 실리카라든가 CO2를 NaCl로 환산해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똑같은 쪽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게 되면은 NaCl로 환산하게 되면은 14.9 ppm as CaCO3가 하게 되면은 14.4 ppm as NaCl이 됩니다. 그래서 당량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해서 NaCl 1당량 58.44고 요거는 0.01741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데이 법칙식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암페어는 약 2.79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까 2.80도 암페어가 정도 돼서 2.8 조금 되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 IMCO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수식을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이렇게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파라데이 법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EDI 시스템에서 전류에 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